안녕하세요. 느바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구에서 감독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팀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루클린 넷츠는 2019년 여름 많은 경쟁을 이겨내고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을 동시에 영입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단숨에 우승 후보로 거듭난 브루클린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듀란트가 복귀한 2021 시즌 브루클린은 제임스 하든을 영입하며 듀란트와 하든, 어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삼각편대를 구축했습니다. 우승을 몇 번이나 할지가 궁금했던 최고의 트리오. 하지만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악재가 겹친 브루클린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 시즌 도중 하든이 팀을 떠나며 빅3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해체됐습니다. 이번 시즌 또한 별다른 변화가 없자 브루클린 프런트는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칼을 뽑았습니다. 결국 스타 플레이어는 명감독이 되기 힘들다는 말을 다시 일깨워준 내시 감독은 시즌 첫 7경기에서 2승에 그친 뒤 경질됐습니다. 내쉬의 실패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술 능력 부족입니다. 작전 타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내쉬는 보스턴을 상대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상대 사령탑에게 처참하게 밀리며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메 우도카 감독이 철저한 스위치 디펜스를 바탕으로 브루클린의 공격을 틀어막은 반면 내쉬 감독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며 4전 전패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감독의 무전술 속에 고전한 케빈 듀란트는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평균 38.3%의 저조한 야투율에 그치며 굴욕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전술 부족과 연결이 되는데 에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극대화되면서 일부 선수들의 혹사 논란이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지난 시즌의 경우 듀란트와 하든, 어빙, 삼각편대가 모두 경기당 37분이 넘는 평균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짊어진 짐이 너무 많았던 듀란트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무려 평균 44분이 넘는 출전 시간 동안 코트를 누비기도 했습니다. 장기 부상 이력이 있는 듀란트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으나 계속해서 코트에 나서야 했고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었던 하든 또한 쉬지 못하면서 경기력이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결국 탈이 난 듀란트는 지난 시즌 30경기 가까이 결장하고 말았습니다. 전술적으로 무능했던 뇌시는 라커룸에서 선수들의 신뢰도 얻지 못했습니다. 팀의 불만을 느끼고 트레이드를 요구했던 듀란트는 자신을 남기려면 내쉬 감독과 션 막스 단장을 내치라는 무례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쉬에 대한 선수들의 믿음이 얼마나 바닥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어빙은 우리 팀엔 감독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해 내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쉬가 퇴장한 뒤 브루클린에는 놀라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자크 본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브루클린은 위닝팀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고 12연승까지 질주하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순위도 동부 컨퍼런스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감독이 어떤 마술을 부렸길래 팀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브루클린에서 오랜 시간 코치를 맡았던 자크 본 신인 감독은 너무나 초짜였던 내쉬와 대비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우선 본 감독은 내쉬 감독 시절 고질적으로 팀의 발목을 잡았던 빈약한 수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쉬가 지휘했던 시즌 첫 7경기에서 브루클린은 경기당 120.3점을 내줬고 100번의 수비 기회에서 실점 기대치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30개 팀 중 29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본 감독 체제의 브루클린은 단기간에 리그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점이 크게 줄어들며 리그에서 5번째로 적은 평균 실점을 기록하는 팀이 됐고 디펜시브 레이팅 또한 9위까지 도약했습니다. 시즌 초반 불안했던 림 프로텍팅 문제를 니콜라스 클렉스턴이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 큽니다. 경기당 2.6개의 블록슛을 해내고 있는 클렉스턴은 비시즌 벌크업을 통해 안에서 다른 센터를 상대로 버텨줄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또한 가로수비까지 뛰어난 그는 유력한 올해의 수비수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클렉스턴 외에도 듀란트와 시몬스처럼 피지컬이 좋고 달릴 수 있는 장신 자원이 많은 브루클린의 수비는 꽤 위협적입니다. 본 감독 부임 이후 중심이 잡히면서 정줄 놓고 상대에게 쉬운 득점을 허용하는 장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쭉의 군단을 보유한 브루클린은 리그 전체 블록슛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본 감독이 롤플레이어들을 잘 활용하며 핵심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점도 성공 요인입니다. 유타에서 이적해온 로이스 오닐이 전 경기 주전으로 뛰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고 일본인 선수인 와타나베 유타도 정확한 3점슛과 장기인 수비를 바탕으로 팀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거의 2년을 쉰 TJ 워렌 또한 벤치 공격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결과 듀란트의 출전 시간은 12월 평균 35.3분으로 내시 시절보다 2분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체력 부담이 줄어든 듀란트는 커리어 중 가장 높은 55.9%의 야투 성공률을 올리며 전성기가 꺾일 나이에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빙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이 뛰게 했던 내쉬가 떠나자 출전 시간이 3분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 감독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선수단 융화 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리그 대표 문제아인 어빙이나 태염 논란이 있었던 시몬스가 있는 브루클린은 선수들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팀입니다. 하지만 문제와 어빙은 본 감독이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좋은 예시를 보여줘서 정말 편하다라며
농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몬스 또한 본 감독에게 연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듀란트는 감독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 믿음이 있다라며 사령탑을 향해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레이커스와 더불어 지난해 최악의 팀으로 꼽히던 브루클린. 자크 본 감독이 모든 걸 바꿨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팀의 변화에 그의 공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순조로운 전반기를 보내고 있는 본 감독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에이스인 듀란트가 무릎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를 잘 견뎌낸다면 브루클린으로선 팀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본 감독과 함께하는 브루클린이 악재를 이겨내고 수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느빌람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